안녕하세요, 스이시입니다. 여러분 어떤 연말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2023년 다 지나가기 전에 연말 회고도 하고 새로운 해 계획도 세우고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오늘은 11월에 읽겠다고 했던 책 서회장은 금성으로 돌아오다, 이 책 얘기를 잠깐 하고 2023년에 읽었던 책 중 기억에 남는 책을 간단하게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2023년 한 해 동안 썼던 기록들 보여드리면서 어떤 이야기를 썼는지, 그리고 노트를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 그런 것도 간단하게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 얘기를 2023년에 끝내고 싶었는데 시간이 모자라서 2024년에 끝내야 할 것 같네요.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하려고 했던 일 끝까지 잘 마무리하면서 시간을 보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 어떻게 보내셨는지, 또 연말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댓글로 달아주세요. 저는 크리스마스 평범하게 보냈어요. 그렇게 특별히 한 일은 없고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좀 더워서 시원한 곳에서 쉬면서 그렇게 보냈습니다. 서자은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책의 제목은 서자은 금성으로 돌아오다. 보면 서자은 시리즈하고 1편이라고 써있어요. 지금 시리즈가 1권밖에 안 나왔는데 벌써부터 시리즈 1권이라는 단서를 달고 있는데, 제가 인터뷰를 찾아보니까 3권까지 이미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고 작가님이 말씀하시기로는 10권까지 쓰는 게 목표라고 하시더라고요. 뉴스를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통일신라 시대의 셜록 홈즈쯤 되는 서자은 시리즈는 서자은 불꽃을 쫓다, 서자은 호랑이 등에 올라타다 등 최소 3권을 구상해뒀다. 서자은 어떻게 되다, 이런 틀을 제목으로 가져가면서 계속 시리즈를 구상하고 계신 것 같고 벌써 3권까지는 제목도 지어둔 상태이신가 봐요. 1권은 금성으로 돌아오다 인데, 이제 정세랑 작가님이 SF 소설을 많이 쓰시다 보니까 금성을 이제 우주의 금성으로 해석하시는 분도 많다고 들었는데, 여기서의 금성은 통일신라 시대의 배경에 등장하는 금성입니다. SF 소설이 아니라 역사 미스터리 추리극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아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정세랑 작가님은 역사 교육학을 전공하셨다고 해요. 역사 소설에 늘 도전해보고 싶었다고 하시는데 되게 무섭고 진지한 그런 미스터리류는 아니고요. 코지 미스터리 느낌이 나요. 이제 소도시에서 일어나는 보통 한 건의 살인 사건을 이제 탐정이 아닌 비탐정인 주인공이 조사하는 장르를 보통 코지 미스터리라고 하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재밌게 보는 장르이기도 해서 되게 기대를 많이 했고 정말 재밌게 읽었어요. 내용도 되게 가벼우면서도 읽기 좋아서 후루룩 잘 넘어가더라고요. 정세랑 작가님 소설의 특징이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읽을 때 부담 없이 속도를 붙여가면서 읽기 좋고, 다 읽었을 때 뭐지? 하는 그런 감탄을 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는데, 보통의 코지 미스터리랑 다른 점이 뭘까 하면 이 서자은 소설의 배경은 통일신라 시대고, 그리고 주인공 자은이가 주인공인데 바로 남장 여자라는 게 좀 독특한 지점이라고 생각했어요. 보통 남장 여자라고 하면은 약간 정형화된 어떤 이야기의 틀이 있어서 작가님도 그런 기대를 너무 저버리지도 않으면서 또 동시에 너무 상투적인 이야기로 흘러가지 않도록 조심해서 재밌게 집필하셨다는 그런 후일담을 팟캐스트인가 어디서 들었던 것 같은데, 먼저 간단하게 줄거리를 소개해볼게요. 설간에 형제 자매가 11명인데 양치는 병으로 사망했고 첫째와 둘째는 전투 중에 사망. 그래서 셋째인 호은이 실질적인 첫째 역할을 하고 그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하고 있어요. 넷째는 이름이 안 나왔는데 아이를 낳다 사망했고, 그리고 자은이 5번째고 주인공인 미은. 자은이 되기 전에 이름이 미은인데 미은은 6째입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도은이, 경은이, 서은이, 또 이름이 안 나온 동생들이 있는데 그 둘은 자은이 신라를 떠나 있는 동안 사망했다고 책에 나옵니다. 아무튼 11명의 형제자매가 있는데 호은이 좀 독특한 인물로 나오거든요. 약간 엉뚱하다면 엉뚱하다고 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랑 뭔가 잘 안 맞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호은이 이제 첫째 역할을 하고 있었고, 자은이라는 남자 형제가 당나라에 유학 갈 예정이었는데 출발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병에 걸려서 나흘 만에 사망해요. 남은 가족들이 슬프기도 하고 정신이 없기도 하고 그랬을 텐데, 그 와중에 호은이 미은이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급한으로 죽은 건 자은이 아니라 미은이다. 이제 네가 자은의 행세를 해야겠다.
연달아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형제도 죽고 이러면서 집안이 위태로워지니까 효은이 자은의 자리를 그냥 비워둘 수가 없었던 거죠. 낭중지추 같은 아이였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주머니를 뚫고 나오는 송곳 같은 존재였다고 이제 말을 하는데, 그게 미은의 똑똑함, 명석함을 보여주는 동시에 미은이 여자아이라서 할 수 없는 일에 관한 부분도 암시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똑똑하고 잘 배우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은 아이일 텐데도 여자라서 자은이나 호은이만큼 공부를 하지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미은이 그냥 평범한 아이였다면 굳이 자은의 행세를 하라고 호은이 말하진 않았겠죠. 자은은 호은의 말을 따라서 죽은 자은을 대신해서 당나라에 유학을 갑니다. 책을 보면 책이 그렇게 두껍지는 않거든요. 저는 이북으로 봐서 정확한 페이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두꺼운 편은 아니고 4개의 챕터로 되어 있어요. 갑시다 금성으로, 손바닥에 붉은 글씨, 보름의 노래, 월지에 엎드린 죽음, 이렇게 4가지 챕터가 있는데, 저는 장편소설이라고 해서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큰 이야기가 진행되는 줄 알았는데 이 4개의 챕터마다 다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점이 독특해요. 약간 연작소설 같기도 하게 챕터마다 다른 사건이 일어나서 총 4개의 사건이 등장하고 그걸 자은이 해결하면서 어떻게 이야기의 소용돌이로 빠져드는지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야기의 첫 시리즈이고 작가님이 총 10권을 염두에 두고 계신 만큼 이 시리즈 첫 권은 큰 이야기가 발생한다기보다는 등장인물을 설명하는 좀 가벼운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이제 큰 이야기로 들어가기 직전에 도입부에 가까운 느낌도 들어요. 총 4개의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짧은 호흡으로 한 챕터씩 끊어 읽어도 무리가 없는 소설이고, 그래서인지 읽을 때 속도가 잘 붙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저는 읽으면서 책의 가벼움과 무거움이 적절한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남장 여자라든가 코지 미스터리라든가 이런 키워드는 책을 조금 가볍게 만들고 또 재밌게 만들고 있다고도 생각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 묘사 부분도 되게 재밌었거든요. 자은이가 당나라 유학을 마치고 금성으로 돌아오면서 가족들과 만나고 또 어떤 자리에 불려나가고 이러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데, 당나라 유학을 갔다가 돌아오는 배편에서 목인곤이라는 친구를 만나거든요. 셜록 홈즈의 왓슨 같은 존재로 등장하는데, 목인곤이 서열자은을 향해서 잘 보관한 맵쌀처럼 습기가 없는 게 좋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러니까 서열자은이 엄청 친한 척 하지도 않고 그냥 좀 뻣뻣하게 대면대면해서 좋다는 말이었는데, 이걸 어떻게 잘 보관한 맵쌀처럼 습기가 없어서 좋다라는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가 너무 신기하고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서열자은과 목인곤의 콤비, 그리고 다루는 이야기는 살인사건도 있지만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 이야기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야기의 톤은 무겁지 않은데, 그러면서도 자은이 처한 현실, 자은이라는 인물을 둘러싼 이야기는 조금 무거운 편이에요. 앞에 설명하다시피 자은은 오빠의 행세를 하면서 당나라에서 공부를 했는데, 이게 결국은 가문이 잘 되기를 바라는 미은의 오빠인 호은의 생각에서 시작된 일이었고, 이게 상당히 위험이 따르는 일이잖아요. 집안이 육두품으로 강등되기는 했지만 자은의 증조부 시절에는 증골이었다고 하는 걸 보면은 그래도 나쁜 가문은 절대 아닌데, 이제 부모도 죽고 형제도 많이 죽어나가면서 가문이 조금 위태위태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런 가문의 처지 그리고 자은이 벌이고 있는 일부터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남자처럼 행동하면서 살아남아야 하니까 능력을 발휘해야 하면서 동시에 또 너무 눈에 띄면 안 된다는 어떤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기도 하잖아요. 여자라는 사실이 들키면 자은만 죽는 게 아니라 가문이 다 몰살 당할 만한 위험한 일이니까, 이게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뛰어나지만 너무 도드라져 보여서도 안 되고, 그리고 배운 걸 잘 써먹으면서도 너무 잘난 척하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이야기를 무거운 쪽으로 또 이끌고 나가는 것 같아요. 발랄한 미스터리의 이야기 톤과 목인곤이라는 인물이 가벼움을 잡아주고 있다면, 한쪽에서는 자은의 상황, 가문의 상황, 이런 것들이 이야기를 무거운 쪽으로 끌고 나가면서 적당한 밸런스를 유지하게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가볍지도 않고 이야기가 시종일관 너무 진지하거나 무겁지도 않고, 이 적절한 선을 지키면서 쓰기가 정말 힘들 것 같은데 정세랑 작가님이 진짜 대단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부분이었어요.
요새 추리소설은 죽어나가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범인도 끔찍한 일을 저지른 사람이 많고, 그래서 정말로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만족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는 것 같은데, 이걸 보다 보니까 명탐정 코난이 생각났어요. 명탐정 코난에 나오는 코난은 자기가 아무리 좋아하는 축구 선수여도 죄가 있다면 그걸 끝까지 붙잡고 밝혀서 그 사람이 처벌을 받게 만드는 그런 캐릭터 인데, 설자은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렇게 할 만한 시대 배경도 아니고요. 진실이 다른 일을 해치게 될 경우에는 그 진실을 밝혀내는 걸 한 번 더 고민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어떤 죄를 저질렀을 때, 그리고 그 죄가 다 밝혀졌을 때 3년형을 받거라, 5년형을 받거라, 이렇게 가지 않고 누군가의 잘못을 눈 감아주고 넘어가는 게, 지금 현대사회의 방법과는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시대 배경이 달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냥 읽으면서 계속 유연하게 넘어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 책을 봤을 때 에거서 크리스티의 오리엔트 특급살인 사건 편을 읽었는데, 거기에도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가 그 죄값을 치르는 형식으로 이야기가 끝나지 않거든요. 진실이 밝혀진 후에 오히려 뭔가 연민을 자아내고 그 이야기에 포함된 사람들이 처벌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를 끝내는데 동의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옛날 책이니까 가능한 그런 결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재밌었는데, 설자은의 이야기도 지금처럼 법정에 세우고 형을 받게 하고 이런 식은 아니지만, 그냥 설자은이 진실을 밝혀내는 방법,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방법 같은 게 오히려 좀 감정적으로 끌리는 면이 있어서 재밌었어요. 근데 그런 게 되게 억지스럽게 느껴지지 않는 건 이 배경이 통일신라이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책을 읽었습니다. 어쨌든 이 소설은 미은이었던 여자애가 자은이라는 오빠 행세를 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저는 주인공인 자은이만큼 관심이 갔던 캐릭터가 도은이었어요. 도은이는 자은이보다 5살 아래인 여동생으로 등장하는데, 자은이가 오빠의 부탁 아닌 부탁? 거의 협박에 가까운 이 부탁을 들어주고 남장 여자 행세를 하게 된 건 집안이 위태로워서라기보다는 남장을 함으로써, 오빠의 역할을 대신함으로써 미은이던 시절보다 더 자유롭게 다니고 자기가 하고 싶었던 공부도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도은이, 여동생인 도은이도 해요. 책을 보면은 도은이가 자은이에게 이런 말을 해요. 이제 언니가 왜 그 장단에 끌려 들어갔는지 이해해. 왜 이 어려움을 감수하기로 했는지. 큰 물을 2번 건넌 대가로, 이름을 바꾼 대가로 자유롭게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게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남자여서 할 수 있는 일, 여자라서 할 수 없는 일이 그 시절에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미은이와 도은도 살면서 계속 느끼고 있었겠죠. 자은이가 어떤 사건을 해결하러 여기저기 왕래하러 다닐 때 도은은 그곳을 따라갈 수가 없어서 선물로 들고 갈 떡과 나무를 버드나무 통에 싸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은은 여동생이 무척이나 함께 가고 싶어하는 표정임을 알았다. 언젠가 자신이 지었던 표정일지도 몰랐다.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모든 일에서 소외되었을 때,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일이 마음에 생길 때에 그 도훈의 마음을 자은이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금 더 마음이 아팠던 부분이기도 했고, 시리즈가 계속되는 만큼 도훈이의 얘기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도훈이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이게 자은의 삶만큼이나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정세랑 작가님이 다음 편을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재밌게 읽었거든요. 가장 좋았던 문장은 짧은 문장인데, 지나친 불행 쪽으로 아무도 떠밀지 않고도 이겼다. 승부가 중간에 멈출 뻔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은이 개입해서 사건을 해결하고 일이 무사히 끝나거든요. 그 후에 나온 말인데, 저는 이게 이 소설의 중심이 되는 문장이 아닐까 싶었어요. 잘못한 사람은 무조건 벌을 줘야 된다. 자은이는 이런 생각으로 사건을 해결하고 있지 않거든요. 자은이는 유연하고 타인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존재,
인데 자기의 처지와 상황도 늘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식의 태도를 남에게도 보일 수 있는 게 아닐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런 자은이 등장해준 덕분에 누구도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지 않고 끝을 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야기가 되게 재밌었고 그 부분이 이 설자은 시리즈의 독특한 지점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톤을 유지하면서 작가님이 계속 이야기를 써주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빨리 2권도 나왔으면 좋겠고 3권도 나왔으면 좋겠고 정말 작가님 말씀처럼 10권까지 나와서 오래오래 사랑받는 시리즈로 남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책을 읽었습니다. 저는 재밌게 읽었는데 혹시 이 책 보신 분들 있으시다면 어떻게 읽으셨는지 감상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또 재밌게 읽고 댓글 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래 11월에 얘기하려고 했던 책인데 정말 12월 끝자락에 소개하게 되었네요. 설자은 금성으로 돌아오다. 되게 재밌게 읽었고 그리고 이 책과 더불어서 올해 재밌게 읽은 책 몇 권을 간단하게 얘기해볼까 해요. 올해 책 한 권 뭐 이런 식으로 꼽는 걸 좀 어려워해서 언젠가부터 그냥 안 하고 있는데 그냥 개인적인 경험 차원에서 어떤 책이 올해 의미가 있었는지 정도만 되짚어 보려고 해요. 일단 2권 이상 읽은 책의 작가가 있나? 하고 확인했을 때 아니 에르노 작가님 책하고 한강 작가님 책을 2권 이상 읽었더라고요. 아니 에르노의 책은 이렇게 솔직한 글쓰기가 어떻게 가능할까? 라고 생각하면서 내내 읽었던 기억이 나요. 독서 모임을 하면서 읽었고 여러 명의 사람과 한 책에 관해 얘기하면서 읽다 보니까 내용이 정말 풍부해졌고 내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이런 지점에도 이야기가 숨어 있구나 하는 걸 깨달아서 더 뜻깊었던 책 읽기였거든요. 그래서 유독 기억에 남는 작가의 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강 작가님 책은 혼자 읽긴 했는데 이것도 조금 독특하게 제가 돌아다니면서 읽었어요. 소년이 온다 하고 작별하지 않는다 이렇게 2권을 읽었는데 소년이 온다는 광주 여행을 하는 동안 읽었고 작별하지 않는다는 제주 여행을 하는 동안 읽었어요. 둘 다 책에 등장하는 배경 지역에 갔을 때 들고 다니면서 읽었던 책인데 그 장소에 가 있는 동시에 읽는 건 또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행지에 책을 한 권 정도는 가져가는 걸 추천하고 저도 늘 그런 식으로 여행을 하고 있는데 한강 작가님 책만이 아니라 여행을 하면서 읽었던 책이 몇 권 더 있어요. 부산을 여행할 때는 미래 산책 연습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작별하지 않는다라든가 소년이 온다는 현재 시점과는 그래도 살짝 거리감이 있는 책인데 미래 산책 연습을 정말 동시대의 이야기를 적어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물론 그 책도 과거와 현재를 오가긴 하는데 현재 시점을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나오는 그런 건물들이 부산에 여전히 남아있거든요. 모르고 읽었다가 이런 실제 지명이 다 등장하네? 하는 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여행 마지막 날에는 진짜로 그 책을 들고 다니면서 책에 나왔던 목욕탕이라든가 음식점이라든가 그리고 주인공이 산책했던 거리를 실제로 걸어보기도 하면서 책을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이 훨씬 재밌고 책에도 훨씬 더 몰입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책을 읽을 때 그런 세세한 묘사에 집중해서 읽는 스타일은 아닌데 그걸 보면서 정말로 작가가 한 문장도 허투루 쓰지 않는다고 하는 게 이런 느낌인가 보다 하는 걸 좀 새롭게 느꼈어요. 그래서 미래 산책 연습도 올해 읽었던 책 중에 기억에 남는 책으로 꼽고 싶었고 제가 이번에 이렇게 의미 있었다고 꼽은 책은 경험을 통해 읽은 책이라는 큰 제목으로 엮고 싶어요. 저 혼자 읽은 게 아닌 책도 읽고 그리고 행동하면서 읽은 책이라는 점에서 경험이라는 키워드를 책에 주고 싶거든요. 가만히 앉아서 집에서 혼자 읽는 것만이 독서가 아니라 읽고 얘기하고 아니면 읽고 걷고 하는 것도 충분히 독서의 한 일부가 될 수 있고 독서를 넘어선 차원의 행동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올해. 그게 정말 뜻깊은 경험이어서 올해 읽었던 책 중에 뭐가 기억에 남느냐 하면 읽기만 해서 그친 소설이 아니라 읽고 그 뒤에 행동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있었다는 점에서 좀 의미 있었던 책으로 한강 작가님의 책, 아니 에르노의 책, 그리고 박솔매 작가님의 책 이런 걸 꼽고 싶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독서 모임을 더 열심히 해봐야겠다. 또 책을 읽으면서 여행을 많이 다녀봐야겠다. 아니다, 반대다. 여행을 하면서 책을 많이 읽어야겠다 하는 생각도 했어요. 내년에도 상황이 된다면 독서 모임을 꼭 열어보고 싶고
그리고 여행할 때 여행지와 관련된 책을 꼭 챙겨가자 그런 다짐을 하게 되기도 했어요. 여러모로 저에게 많은 울림을 준 시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재밌게 읽었던 만화책이 있어요. 만화책도 좋아해서 만화책 많이 사서 읽는데 하나는 요 책, 지역의 사생활이라는 시리즈로 지역과 연관된 만화책이 시리즈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광주에 갔을 때 지역의 사생활 99 시리즈 중에 한 권이었던 광주편을 읽었고, 그리고 보성은 제가 개인적으로 오미오 작가님을 좋아해서 이 책은 따로 구입했어요. 오미오 작가님 웹툰 작가님으로도 유명해서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아는 사람 이야기, 스튜디오 짭조름 그런 웹툰을 그린 작가님이고, 제가 좋아하는 그림체인데다가 내용도 너무 좋아서 올해 읽은 만화책 중에 한 권으로 꼽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특별한 게 짜잔, 무려 저자 사인본입니다. 제가 광주에 여행 갔을 때 이게 책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나? 아무튼 그래서 지역 서점에서만 저자 사인본을 한정으로 판매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때 가장 좋아하는 작가님인 오미오 작가님의 사인본을 구매했습니다. 그림이 너무 예쁘죠? 그리고 책도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보성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대학생 때 그때 내일로 여행인가? 그걸 하면서 기차 타고 보성에 다녀왔던 기억이 있는데, 보성하면 차밭이 유명하잖아요. 저도 차밭에 갔다 왔던 기억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엄마를 잃어버린 후 엄마의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과 엄마의 추억의 장소인 보성에 방문하는 이야기예요. 엄마에게서 나로 이어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부분이 좋았고, 이야기를 다루는 방식도 굉장히 섬세하고 정말 짧은 만화거든요. 그런데 이야기의 기승전결이 너무너무 좋아요. 짧은 이야기임에도 등장인물들의 감정선을 따라가는 게 어색하지 않고 그냥 물 흐르듯이 이어지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이 책에 몰입하게 되는 게 너무 좋았어요. 마지막 부분도 좋았고, 그리고 이 책은 사실 보이는 것보다 더 짧은데, 왜냐면 만화하고 인터뷰가 같이 실려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만화는 더 짧은 편인데 그 짧은 한계 속에서도 이야기를 정말 훌륭하게 끌고 나가는 부분이 제 마음을 되게 사로잡았답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신다면 이 책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던전밥. 저 던전밥도 진짜 재밌게 읽고 있거든요. 먹는데 진심인 용사들이 등장하는 얘기인데, 이 책은 던전밥 모험자 바이블이라고 해서 이야기 진행과는 상관없는 캐릭터 설명이라든지 짧은 만화가 담겨있는 책인데, 던전밥이라는 책은 이북으로 읽고 있는데 한국에 갔을 때까지만 해도 이 책이 이북으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구입을 해봤습니다. 주인공 설명도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고, 저는 막 그런 컨셉에 관한 얘기보다는 그냥 짧은 만화가 재밌어서 구입했어요. 정말 이 작가가 세계관을 섬세하게 만들고 글을 썼구나 하는 게 느껴질 정도로 이 가이드 안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의 특징이 되게 잘 나와 있거든요. 와, 어떻게 이렇게까지 별로 필요하지 않아 보이는 부분들까지도 캐릭터 구축을 해놓고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진짜 감탄하면서 읽었어요. 지금 한국에는 12권까지 나왔는데 일본에서는 14권 완결까지 나온 것 같고, 한국에는 내년쯤 완결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제 말도 아마 끝까지 잘 만들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너무너무 재밌게 읽은 책이고, 예전에 구독자분이 제가 만화 좋아한다고 했을 때 추천해 주셔가지고 그때부터 읽기 시작한 책인데, 정말로 추천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여기서 전해야겠네요. 네, 진짜 잘 읽고 있습니다. 만화책도 많이 읽었는데 던전밥이 좀 유독 오래 기억에 남아서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의미가 있는 책이라고 하면 토지가 있겠죠. 이만한 분량의 장편 소설을 읽은 건 대학생 때 이후로 처음인 것 같아요. 그때 제가 한강이랑 태백산맥을 읽었었는데 각각 10권짜리 되는 장편 소설이거든요. 토지는 지금 12권을 다 읽었으니까 한강의 분량은 이미 넘어선 수준이거든요. 제가 읽은 장편 소설 중에 가장 긴 장편 소설이 토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2월의 목표가 12권까지 읽는 거였는데 12권은 다 읽어서 목표는 달성했고, 독서 노트 잘 써서 마무리하고 이제 13권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재밌게 읽었는데 유튜브에 언급을 못해서 아쉬운 책 중에 하나가 페퍼민트라는 작품이거든요. 이 작가님의 책을 2권 읽었는데 그게 유언이라는 작품하고 페퍼민트라는 작품이에요.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못한 게 아니고 이런 걸 말할 수 없이 누구도 비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서 마음에 불편하고 애매한 지점을 건드리는 소설인데 그래서 좀 읽는데 힘들기도 했지만 그만큼 재밌고 인상적으로 읽었어요. 제대로 이야기하고 넘어가지 못해서 아쉬워서 언급만 해봤고 작가님의 책을 내년에는 다 읽어보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됐는데 다 읽게 된다면 오히려 그때 뭔가 작가님 헌정 영상처럼 유튜브를 만들어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또 책을 읽고 작업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오늘은 서유장은 금성으로 돌아오다 라는 책과 더불어서 2023년에 읽은 책 중 제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의미 있었던 책을 몇 권 꼽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책 올 한 해 재밌게 읽었는지 그런 거 말씀해 주시면 제가 또 재밌게 읽을 테니까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올해 마지막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새롭게 시도하고 공부하고 도전하는 한 해를 만들어 볼 생각인데 여러분들은 또 어떤 한 해를 보내려고 하는지 그런 것도 이야기 공유해 주시면 재밌게 읽고 댓글 달겠습니다. 2023년 리뷰나 새해 계획 같은 건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같은 데 통해서 공유해 볼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른 채널도 찾아와서 이야기 많이 읽어주시고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월 1일 전에 올려야 될 텐데.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4년에 또 뵙겠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